안녕하세요. 교과서 속 인물, 교과서 밖 이야기, 이상은 금홍이만 사랑했을까 강의를 맡은 연세대학교 국문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홍성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상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신가요? 오감도라는 시로도 유명하고, 그리고 나에게라는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라는 유명한 문장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작가 이상입니다. 이 이상이라는 사람은 독특한 문학을 한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이 사람의 경력 자체가 처음에는 미술로 시작을 했다가 그다음에 건축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문학으로 넘어간 사람이라서 원래는 이렇게 학생 때에는 미술을 많이 전공을 했고 이 경력을 살려서 나중에는 총독부, 조선 총독부에서 건축기사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건축 일을 하다가 문학을 만나게 되고 또 문학인 친구들을 같이 만나게 되면서 문학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서 작품들 역시도 굉장히 독특한 건축적인 어떤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고 회화 느낌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상이 발표한 작품들이 굉장히 몰매를 많이 받았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 너무 난해하다라고 해서 그렇게 시대를 앞서간 모더니스트였는데 이 이상의 소설 작품들, 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소설에 집중을 했을 때 소설 작품들에 많이 나오고 있는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이 대부분 여성 인물들입니다. 이렇게 금홍이, 순영이, 이미 이렇게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금홍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홍이와 이상 사이의 이야기는 굉장히 흥미롭고 영화 같은 이야기라서 이렇게 오래전에 여러분들에게는 까마득한 옛날에 금홍아 금홍아라는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그 스토리를 풀어내 금홍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이상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이라는 사람은 본명이 김혜경입니다. 근데 이분은 1910년에 태어나서 1937년에 돌아가셨어요.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느냐? 이유는 폐결핵 때문이었어요. 이상이 한 20살 정도 되던 해에 처음으로 피를 토했다고 해요. 총독부 기수로 일하고 있던 때인데 피를 한 번 토하고 나서 이게 무슨 증상이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병원에 갔는데 폐결핵 진단을 받고 근데 그 이후로 계속 증상이 심해지고 점점 말라가고 그래서 총독부 기수 일을 한동안은 계속을 하다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을 때 일을 그만두고 요양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24살 되던 해에 황해남도 배천 온천에 요양을 가서 바로 금홍이를 만나게 됩니다. 금홍이는 이 배천 온천이라는 하나의 관광지 같은 곳인데 여기에서 기생이라는 그 당시에 있었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인데요. 이 관광지에 갔으니까 뭔가 관광을 즐기다가 이상이 금홍이를 만나게 됐는데 너무너무 깊이 사랑에 빠지게 되어서 금홍이랑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어떤 일이 있어서 이상이 할 수 없이 서울로 올라오게 됐을 때 금홍이를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천 온천에서 일을 하고 있는 금홍이를 서울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상도 총독부 기수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금홍이도 기생 일을 그만두고 올라온 거니까 둘이 같이 먹고 살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둘이서 시작을 한 게 바로 제비다방이라는 작은 카페였습니다. 종로의 어느 한 구석에 있었던 카페였는데요. 이 당시에 명동 종로 요 부분이 카페 거리처럼 계속 형성이 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요 당시에 카페라는 건 지금의 카페들처럼 커피 마시고 뭐 간단히 맥주 같은 거 마시고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 나누고 이런 거는 똑같은데 조금 더 중요한 특색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때 식민지 조선의 음악이나 아니면 문학이나 영화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거를 같이 공유하거나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었다고 해요. 워낙 가격이 비싸기도 했고 그거를 개인이 소장하기 굉장히 어려웠고 그래서 이렇게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떤 테마처럼 정해서 우리 카페는 음악이다 라고 하면 어떤 외국의 음악들을 막 틀어주고 사람들이 그 음악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공간을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영화인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특색을 딱 맞춰서 만들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이 만든 공간은 이상 본인이 이때 아프기 시작하면서 문학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런 같이 문학을 하는 사람들 혹은 화가들, 본인이 그림을 그렸던 경력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아니면 일본에 너무 똑똑해서 일본에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돌아오고 나니까 식민지 조선이라서 조선인들이 일을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을 구하지 못하고 조금 해양처럼 지내는 그런 지식인들이 모이는 공간이 바로 이상이 꾸렸던 제비다방이라는 카페였습니다. 그래도 이때는 뭔가 주목을 조금 받아가지고 이렇게 끼따점이라고 그때는 불렀는데, 이런 카페 같은 공간을 소개하는 여러 기사들의 제비다방이 언급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밑에 부분에 보이듯이 화가나 뭐 문학하는 사람들, 아니면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었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뭔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창작하는 사람들이 워낙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으니까 이 제비다방이라는 것도 경제적으로 성공을 하기는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제비다방 운영이 점점 조금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이상과 금홍이 사이에서도 약간 거리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제비다방을 폐업할 때쯤에 같이 금홍이도 이상과 이별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상과 금홍이 사이에 있었던 실제 일이고요. 요거의 디테일한 굉장히 그런 맥락들을 이상이 여러 가지 소설들에서 계속 언급을 합니다. 금홍이와의 관계들이 이상 소설에서 어떻게 그려졌는지, 이 소설이 뭐 어디까지가 진짜 금홍이와의 이야기이고 어디까지가 소설적으로 이상이 만들어낸 건지를 판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금홍이와의 실제 관계가 많이 담겨 있는 글들이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사랑 이야기를 할 때 행복한 이야기보다는 약간 고난을 겪고 이런 얘기들을 더 재미있게 보잖아요. 그래서 이상의 소설에서 또 금홍이랑 처음 만났던 때 이야기는 요 봉별기라는 소설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자기가 그 온천에 요양을 하러 갔는데 지어가지고 온 약은 다 집어치우고 나는 금홍이를 사랑하는 일에만 열중을 했다. 근데 금홍이를 너무 사랑해서 금홍이의 사랑만으로도 나는 병이 다 나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라고 행복했던 시절을 잠깐 써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계속 금홍이와의 관계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이상이 주로 서술하는 거는 서울에서 금홍이랑 같이 살 때의 일입니다. 같이 제비다방을 운영할 때 그 제비다방이라는 것이 나오지는 않는데, 어쨌든 카페에서 일을 하는 어떤 여성으로서 금홍이가 손님들을 대할 때, 그럴 때 자기가 느껴야 했던, 남편으로서 느껴야 했던 어떤 자괴감 같은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금홍이가 점차 서울 생활에 조금 지루함을 느끼게 되면서 자꾸 외출을 하게 돼요. 다른 남성들도 만나고, 이상은 아프니까 자꾸 집에 누워 있어야 되는데 자꾸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외출들을 계속 두고 봐야 하는 그 고통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결국 그러다가 금홍이가 지루한 나머지 집을 나가게 됩니다. 어느 하루는 이상과 금홍이가 엄청 크게 싸웠다고 해요. 그래서 금홍이가 굉장히 불같이 화를 내고 이상이 그게 너무 무서워서 4일 동안 집을 나가게 돼 있는데, 근데 나흘 만에 돌아와 보니까 금홍이가 짐을 다 싸서 나가버린 거예요. 이게 금홍이의 첫 번째 외출입니다. 그런데 이때 금홍이가 나갔을 때 이상은 금홍이가 완전히 떠났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50% 정도는 떠났다고 생각하지만 50% 정도는 돌아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무작정 기다립니다. 그리고 결국 금홍이가 돌아와요. 그래서 금홍이한테 이상이 말을 해요. 그래도 네가 남편이 나를 두고 그렇게 떠나갔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다시 바로 받아주느냐. 우린 그냥 헤어지자 라고 선언을 하는데, 이상이 자기가 너무 아프고 힘이 드니까 금홍이를 이렇게 떠나보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이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그런 거 하나요? 자니? 이런 거. 그런 거 하듯이 이상이 금홍이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나 너무 아파. 나를 보러 와줘. 이렇게. 그래서 금홍이가 아픈 너를 내가 이제 보살펴줄게 라고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 이상의 옆에 머뭅니다. 그리고 이때 카페 여급으로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카페의 특성을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문화적인 어떤 중심의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굉장히 성적인 교류 같은 게 많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도 했어요. 어떤
카페들은. 그리고 거기에서 여급이라는 그 당시에 불렀던 직종의 이름인데요. 여급으로 일하던 여성들이 굉장히 그런 성적인 대상화가 많이 되어 왔고, 그런 일들을 하는 이 금홍이를 보면서 이상이 또 마음고생을 많이 했겠죠. 그리고 금홍이는 이 일을 하면서 계속 말라갔다고 해요. 계속 너무 여위고 뼈밖에 안 남고. 그리고 그렇게 여급으로 일하는 금홍이를 보면서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이상 역시도 계속 말라가고. 그래서 이상의 시와 소설에서 계속 등장하는 게 거미와 절름발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피를 빨아먹는 거미 관계이다. 우리 부부 관계는. 혹은 아니면 우리는 사랑을 해서 만났는데 왜 우리 부부는 이렇게 끊임없이 절뚝거리기만 하느냐. 왜 우리 부부는 이렇게 절름발이처럼 함께 나아가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결국 그 생활을 못 버티고 금홍이가 완전히 집을 떠나게 되고요. 그리고 금홍이가 정말 이제는 돌아오지 않을 거다라는 거를 자각을 한 다음에 이상이 이렇게 적습니다. 날개가 부러지고 파랗게 멍드는 흔적이 남았다. 근데 마지막으로 금홍이랑 한 번 더 만나요. 금홍이가 서울에 왔을 때 이상이랑 이렇게 만나서 술을 마시는데, 근데 우린 이제 그냥 영영 이별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그냥 그 이별의 순간을 만끽을 하는데, 그때 이상 소설에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 이 소가도 꿈결 소개도 꿈결이라는 말을 금홍이가 노래를 하듯이 하면서 봉별기라는 소설이 끝나게 됩니다. 근데 봉별기는 금홍이와 만나고 금홍이와 헤어지는 그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면 좋겠네요. 근데 금홍이랑 35년에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36년에 그 유명한 날개라는 소설을 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금홍이랑 헤어질 때 이상은 날개가 부러진 것 같았다라고 했는데, 이 날개라는 소설에서 아내와의 어떤 일들이 있은 이후에 나는 아내에게 돌아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날개야 다시 돋아라. 한 번만 더 날아보자. 그렇게 이상의 36년과 37년이 계속되는데요. 오늘은 금홍이에 대한 얘기를 봤고요. 다음에는 순영이랑 이미라고 이상의 소설에 등장하는 그 여성 인물들이 이상의 36년, 37년 요 생의 말기 부분을 어떻게 채우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